이게 뭐 신뢰가 안 된다면 빚이 어느 정도였을지. 기억해요. 목표요? 네. 목표는 매출액 목표인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은 세무적인 뭐 지식 그런 거 말고 궁금해요. 어떻게 뭐 세무사가 됐는지. 세무사 말고 또 뭐 하고 싶으셨던 게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가 세무사가 되셨는지 뭐 그런 계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 계기는 그러니까 세무사라는 직업을 알게 된 건 친구 외삼촌이 세무사였거든요. 저희 대학교과 동기들이 한 3명 중 1명 꼴로 회계사 준비를 하니까 회계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때 그럼 회계사를 한번 해봐야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때 준비를 하려고 그 친구한테 말을 했어요. 금목자역이었네. 그렇죠. 근데 왜 회계사 안 하고 세무사 하셨어요? 제 원래 꿈은 펀드 매니저였어요. 둘 다 뭐 돈을 다루는 그렇죠. 그 꿈을 한 게 집이 어렸을 때 빚이 좀 있었어요. 아빠는 해고 당하셨었고 그 회사에서 엄마도 이제 주식을 좀 하시다가 잘 안 돼서 집에 좀 빚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을 좀 많이 버는 직업을 하고 싶었고 어렸을 때 막 신문에서 제일 연봉 높은 순위 막 1위가 막 그 당시에 펀드 매니저였어요. 예를 들면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신문에서 연봉 1위가 펀드 매니저라고 해서 나도 그럼 여의도 증권맨을 해야겠다. 근데 또 공부를 잘해야 된대요. 그래서 공부를 그때부터 좀 하고 대학교 가서 이제 보니까 생각보다 증권맨들이 좀 워라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잠이 많거든요. 잠을 무조건 자야 되는데 거긴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포기를 했어요. 너무 포기가 빠르신 거 아니에요? 빚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뭐 신뢰가 안 된다면 빚이 어느 정도였을지. 몇 억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억대였던 걸로 기억해요. 빚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을 또 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선택한 직업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가정이 그렇게 화목한 집안은 아니었어가지고 그게 저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죠. 어린 나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닌데 적어도 불행하지 않을 수 있다. 확실한 건 가난하면 불행하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충격을 먹었던 게 20대 초반에 제 친구가 아버지가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도 직업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이지만 연봉이 높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가족끼리 영화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저는 살아오지 않았어가지고 한 달에 뭐 고기를 집에서 구워 먹고 영화를 가족끼리 본다는 삶이 좀 그 전까지는 없었으니까 제 삶에 그런 삶을 사는구나 일반적인 가정에서 그때 좀 많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내 가정에서는 배우자 내 자식들은 남들이 적어도 하는 건 다 하게 해주고 싶다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 1순위가 삶의 목표가 화목한 가정이거든요. 사람들이 넌 왜 이리 열심히 하냐 막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어렸을 때 그 결핍이 좀 가장 크지 않았나 싶어요. 연애하고 계세요? 전혀 하지 않죠. 여자친구 물어보는 거. 그거 전혀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피디님 맨날 저보고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뭔 개소리야! 근데 이렇게 좀 인물도 좋고 솔직히 좋은 편이잖아요. 꼭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좀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아니 나랑 감지를 한 것 같은데요? 잘생겼어요. 인물 괜찮고 직업도 전문직이고 한데 지금 일 때문에 연애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 눈에 딱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오면 연애를 하실 것 같거든요. 일 때문에 바꾼 게 아니라 원하시는 이상형이는 있으신지. 근데 저는 갑자기 주제가 사정없이 드리프트가 심하네. 저는 사실 외형적으로 아름다우신 분을 싫어할 리가 없죠. 근데 저는 진심으로 내면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결혼을 했을 때 불행한 삶을 사는 분들 많이 봐가지고 저는 얼굴이 다가 아니라고 정말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제 1순위의 이상형은 저를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내면이 중요하다. 그렇죠. 인성이 무조건 중요하고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 펀드 매니저였는데 워라밸이 안 좋아 보여서 포기를 했다. 그러다가 친구들이 회계사 준비를 많이 해서 회계사 시작했는데 그걸 제 고등학교 친구한테 말을 했어요. 나는 회계사 공부를 할 거다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회계사는 직업 너무 좋다고 하더라. 사회적으로 되게 인정을 받는 직업이더라. 자기 외삼촌은 회계사가 아니고 세무사인데 돈을 엄청
벌더라. 좋은 직업인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 또 세무사에 꽂혀가지고 친구가 얼마 버는지를 말해줬거든요. 그 외산돈에 대해서. 그때 눈이 돌아가지고 세무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잘 번다고? 그때부터 책을 읽고 막 알아보니까 오히려 회계사보다 세무사라는 직업이 저한테 잘 맞겠다는 판단이 서서 바로 그때 공부하던 재무관리책 버리고 세무사로 갈아탔죠. 친구 따라 강남 가면 대부분 잘못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 잘 된 케이스네요. 그러면. 잘 됐죠, 잘 됐죠. 전 너무 직업 만족도가 좋은 편이어가지고 그 친구한테는 항상 고마운 마음이에요. 직업 만족도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만족스럽다고 하시잖아요. 그 어떤 면이 구체적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이 일을 할 때 남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돈을 받으면서도? 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는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기 싫으면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일단 제가 대부분의 직업이 그렇겠지만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를 보잖아요. 아픈 사람들을 마주해야 되고 고통을 겪는 분들 많이 보고, 변호사님들은 범죄에 연루된 그런 사람들을 봐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의사 선생님, 변호사 선생님들보다 어떻게 보면 납세자랑 한편인 느낌? 이 납세자가 세금을 예를 들면 뭐 1억 낼 거 저로 인해 5천만 원 줄이고 7천만 원 줄이고, 상황 자체도 힘든 상황에 놓여진 분들을 보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니까 저도 힘들지 않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뿌듯함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돈을 받으면서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 직업에 대한 보람도 엄청 큰 것 같아요. 집에 큰 빚이 있었고 녹록치만은 나는 시계를 고쳤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좀 어때요? 하시는 일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잘 되고 있죠. 수치 같은 걸로 표현해 줄 수 있나요? 23년에 이제 8월에 개업을 했는데 그때보다 매출액이 그래도 100배 이상? 네. 100배. 네. 2년 만에. 네, 나름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그때 매우 영세했으니까 그래도 제가 밤낮 없이 주 7일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어제 일요일이잖아요. 어제도 1시 넘어서까지 일을 했죠.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네. 워라밸도 좀 괜찮은 네. 직업을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워라밸은 보장이 일단 네.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네. 어때요? 근데 또 저는 잠은 잘 자야 되기 때문에 어제는 잠을 별로 못 잤는데 평소에는 그래도 못해도 6시간 이상은 자거든요. 못해도. 그래서 나름 그래도 취미생활이나 뭐 여가생활 할 시간 이런 거는 많이 없으신 거죠? 뭐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안 하는 거죠.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선택한 길이고 충분히 지금도 만들 수 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잘 되는 게 보이니까 좀 더 그러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직원들에게 또 더 잘해주고 싶고 매출액에 대한 목표도 커져가고 점점. 그래도 지금 이렇게 엄청 잘 되고 있지만 네네. 항상 일이 순탄치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예를 들어가지고 진상 고객이라든지 일을 하면서 네. 정말 이런 분들은 힘들다 그런 고충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때요? 고충 많죠. 생각나는 가장 컸던 뭐 사건이나 뭐 이벤트 같은 거 하나 얘기해 주시죠. 그런 분들을 금방금방 잊어먹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세금은 일반인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정말 절세를 최대한 도와드려도 저희가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줄였으면 3천만 원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에 내가 2천만 원 내야 되면 왜 내가 2천만 원이랑 큰 돈을 내야 돼? 화를 내세요.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번 게 있으니까 그렇게 세금을 내는 건데, 그냥 본인이 번 거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2천만 원을 내는 거에 있어서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 2천만 원을 네. 여기 절세연구소에 내는 게 아니잖아요. 국세청에 맞아요. 내는 건데 맞아요. 대표님한테 화를 그렇죠. 내는 경우도 있어요. 많죠. 기장하시는 대표님들은 그래도 덜 하시는데 일회성으로 맡겨주시는 분들은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현타가 좀 올 때가 있죠. 이제 수수료도 사실 저희가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세무업계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엔 전문직에 대한 이런 생태계가 점점 덤핑 시장이 많이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 AI도 발달하고 거대 자본들이 있으면서 개인의 그런 전문직들이 수수료를 제값을 받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드는 시간과 노력은 엄청 과다한데 그거에 대해서 돈을 주는 쪽 입장에서는 저기는 더 싼데 왜 이렇게 비싸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 사실 답은 간단해요. 거길 가면 돼요. 싼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또 거기를 가진 않으면서
돈을 주고 맡겼는데 또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최대한 절세를 해주면 왜 세금을 2천 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화를 내면 그럴 때 애초에 수수료도 제 값을 못 받아서 속상해 죽겠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많이 힘든 상황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모 어플 싸게 이렇게 맡겼다가 나중에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하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공감을 했어요.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시는 원동력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진상분들은 금방금방 사실 잊어내요. 저한테 사실 중요한 건 이제 저를 믿고 맡겨주신 기장 고객님들이 저에게는 중요한 클라이언트들이신데 그분들이 저를 믿고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기대 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대 부응하는 게 제 원동력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칭찬은 거래를 춤추게 한다는 것처럼 역시 절세연구소는 다르다. 니값 한다. 이제 이런 말 들으면 뿌듯하죠. 사실 뭐 칭찬을 바라진 않는데 제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 내가 다른 기자 업체보다 저 나름대로 R&D를 많이 하지만 실력 차이도 있겠지만 갭이 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애초에 이 어려운 시험을 합격한 것부터가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외관 법인, 뭐 매출액이 뭐 몇백억 뭐 이런 분들이면 정말 중요해요. 디테일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PD님이나 저 같은 개인분들에게는 세법적인 부분보다 대표 세무사 얼마나 케어해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표방하는 게 그래도 다른 세무사님보다 제가 무조건 월등히 실력이 좋다라는 말은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그 다른 대표님들보다 케어를 많이 해주는 걸 많이 표방을 하고 약속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새벽까지 하고 분들의 신뢰를 보답하려고 열심히 하는 게 큰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다던가 좀 그런 게 있을까요? 목표요? 네. 목표는 매출액 100억이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됐나요? 지금요? 10%도 못했죠. 10%도 못했고 아직 채워나갈 게 너무 많고. 근데 사실 2년 동안 100배가 성장했으면 말씀하신 목표까지 도달하는데도 금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잘. 저를 또 믿고 맡겨주신 대표님들도 그렇고 저를 또 믿고 따르는 직원들도 있고 절세연구소의 일원이면 다른 곳보다는 더 대우가 좋았으면 하거든요. 그러려면 또 제가 그만큼 키워야 되고 사업적으로 그런 목표를 꼭 이뤄야 됩니다. 사명감이 있습니다.